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제이든입니다. 벌써 8월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많이 덥죠? 전 더운데 또 독감이 걸려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영감되는 제이든씨 8월호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매달 공간, 이미지, 디자인, 아트, 오브젝트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에서 인상이 남았던 그런 작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예쁜 작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작업이 좋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달 가장 인상 깊었던 5가지 영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입니다. 이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은 뉴욕의 뉴뮤지엄 확장관입니다. 기존 미술관은 일본 건축 유닛 사나가 설계했고 이번 확장은 OMA가 맡았습니다. 이 미술관은 뉴욕에서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1977년 설립 이후부터 이미 유명한 작가보다 앞으로 주목받을 작가들을 먼저 소개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대요. 이번 확장 역시 단순히 전시실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시 공간은 2배 가까이 늘리고 또 새로운 작가 레지던시, 문화 인큐베이터, 뉴 INC, 포럼, 서점, 레스토랑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작품을 감상하는 미술관이 아니라 창작과 대화, 실험이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의 플랫폼이 된 거죠. 저는 여기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건축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축을 하면 기존 건물 그대로 따라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젝트는 기존 산하에서 만든 건물을 흉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쟁하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 시공을 담당한 OMA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그러니까 대응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좋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기존 건물의 형태가 약간 블럭을 쌓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폐쇄적이고 그리고 동선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옆에 새로 건물을 확장을 하면서 기존의 형태가 이렇게 네모 반듯한 큐브 형태였다면 새로 지은 건축은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각도가 있는 그런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도 조금 기존에 있는 뉴 뮤지엄만의 단단한 이 형태적 자산이 주변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전달되는 역할을 새로운 건축물로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땅으로 조금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각도를 찾았고 또 그리고 하나의 사각형이라는 도형과 삼각형이라는 도형이 짝을 이루면서 형태적으로는 다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배를 같이 하는 아주 좀 창의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기존의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건물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브랜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브랜딩도 새롭게 리뉴얼 한다든지 리브랜딩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은데 사실 리브랜딩을 함에 있어서 그 기존의 어떤 작업물을 지우고 과거를 지우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 기존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다음 장을 써내려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을 통해서 리브랜딩을 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아사시라는 티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정말 차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미지 퀄리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차를 보여주는 사진보다 뭔가 그 오묘한 빛 그리고 그 차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 그림자, 재질, 여백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제품을 설명하기보다 브랜드가 가진 감각과 분위기를 먼저 전달하는 거죠. 제가 여기 사진들과 영상들 봤을 때 일단 첫인상은 뭔가 그 좀 신비롭다? 그러니까 그 되게 블러리한 느낌의 사진들이 많았고 그리고 배경 자체도 마찬가지고 되게 좀 뿌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효과들 때문에 조금 더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그리고 조금 호기심이 가는 그런 이미지들이었고, 여기도 결국엔 차를 파는 공간인데 차가 잘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조금 더 우리는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좀 뿌연 텍스처, 그리고 조금 먼지가 끼어 있는 이런 그레인 텍스처들 덕분에 약간의 좀 빈티지스러우면서도 좀 차가운 온도랄까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깔린 이런 미색들이 좀 흔히 일본 잡지에서 보는 듯한, 필터 카메라로 찍은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주고 해서, 그냥 시각적으로도 뭔가 일본의 그런 다도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차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저는 들었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 느꼈던 인상은 그렇고, 또 실제로 제가 이 준비되어 있는 빙수나 아니면 녹차 이런 걸 봤을 때도 충분히 일본에서 소비하는 그런 차의 문화를 좀 많이 표현하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무드, 색감, 그리고 어떤 텍스처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걸 하고자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되게 1차적인 장치로서 여전히 아주 훌륭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굳이 글로써 말로써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이 아사시라는 차 브랜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이번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기반의 디자인 스튜디오 원오브원 스튜디오입니다. 여기를 제가 고른 이유는 개인 프로젝트도 아니고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이게 같은 브랜드인가 싶은 정도의 되게 비슷한 결을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인상 깊어서 골랐습니다. 사실 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과 또 그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각기각색일 텐데, 또 그러다 보면은 그에 따른 디자인의 스타일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방법인데, 사실 저도 늘 고민이었던 게, 그렇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디자인을 뽑아내는 것도 물론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지만, 또 요즘 같은 좀 개인이 더 돋보이는 시대고, 또 혼자서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서 조금 더 본인의 색채를 낼 수 있는 그런 작업물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뾰족한 나를 만든다면, 다양한 많은 수요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나와 결이 맞는 클라이언트를 구해서 또 더 재밌는 일, 그리고 더 색깔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원오브원 디자인 스튜디오가 딱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원오브원 디자인 스튜디오 자체가 추구하는 디자인 컨셉 방향이 좀 미니멀하고 조금 더 하이엔드적이고, 그리고 로고에 힘을 주기보다는 전체적인 브랜드의 무드에 조금 더 힘을 주고, 또 어떤 색감보다는 재질이나 그런 표현 자체를 되게 좀 절제되게 하는 것들이 딱 본인만의 색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받는 그런 클라이언트들도 단순히 어떤 상업적인 그런 가게도 있겠지만 조금 더 예술을 하는 작가라든지 아니면 예술 공방이라든지 그런 부류의 작업물들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도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가지면 좋을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확실히 작업물들을 봤을 때 좀 일관되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더 기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 좀 사실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다
아날로그적인 그런 지류 디자인에 특히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물도 종이로서 뭔가 보여주는 그런 인쇄된 어떤 이미지라든지 명암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라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사실 AI든 디지털이든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친화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 뭔가 조금 더 손맛이 느껴지는 결과물을 낸다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고급스러움이라는 거에 대한 철학이 좀 느껴져서 좀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게 봐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아트입니다. 이번에는 독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게오르크 바젤리츠입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첫 대규모 개인전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바젤리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거꾸로 뒤집힌 그림입니다. 처음 보면 왜 굳이 그림을 뒤집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림 속 인물이 누구인지보다 그림 자체를 먼저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면 누군지부터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뒤집는 순간 색, 붓질, 형태, 구성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게 또 예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왜 이런 작품을 하게 되었는지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에서 성장했습니다. 무너진 도시, 뒤바뀐 가치관, 분단된 독일,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려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작품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이 단순히 사람을 거꾸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뒤집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디자인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경우보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의자도, 같은 포스터도, 같은 브랜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젤리츠를 보면서 창작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용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디자인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디자인과 예술은 정말 한 끗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8월 13일부터 세화미술관에서 게오르크 바젤리츠의 전시가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가셔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오브젝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오브제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즈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품절 대란이죠. 최근 공개된 갓 우산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그런 굿즈들이 진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국 관광품, 특산품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한 굿즈를 당연히 예전부터 많이 만들어 왔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지만 정말 이 국중박 뮤즈만큼 우리나라의 것을 이렇게 세련되게 잘 다시 만들어서 또 그거를 현대화시킨 그런 디자인이 얼마나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박물관 굿즈라고 하면 유물을 그대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크릴에 인쇄하거나 그런 좀 뻔한 방식이 많았다면 이 뮤즈는 진짜 다릅니다. 이 갓을 우산으로 만들고 또 문화유산을 또 요즘 MZ들을 대상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키캡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형태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이 가진 형태와 의미를 오늘의 생활 속 물건으로 다시 번역을 하는 거죠. 특히 저는 이 갓으로 만든 시리즈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갓 우산은 갓 사진을 우산에 넣은 것이 아니라 갓의 구조 자체를 우산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갓 시계도 마찬가지고 이것 또한 단순히 프린트된 게 아니라 갓의 형태를 시계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오브제로서도 너무 예쁘게 잘 표현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와도 협업을 해서 이런 협업 굿즈도 되게 인상 깊었고 단순히 유명 아티스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유산을 전 세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새롭게 연결하고 또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사고 싶지만 이미 다 품절이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것을 저도 마치 관광객인 것 마냥 이렇게 기다려지면서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든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까다롭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우리 눈으로는 되게 조악한 디자인이어도 촌스러운 디자인이어도 예쁘다 하고 사가고 이렇게 소비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디자인은 정말 우리나라 시선에서도 너무나 예쁘게 잘 뽑혔고 또 우리에게 예쁘면 분명히 해외 외국인 분들에게도 더더욱 예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한국으로 놀러 오신 외국인 관광객분들이나 손님분들이 있으면 이런 걸 선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의 그런 오브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굿즈는 단순히 정말 기념품이 아니라 계속 실생활에서도 사용하고 싶은 정말 제품력도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굿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즈는 그 기준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디자이너로서 그 촌스러운 관광 상품을 볼 때마다 저렇게밖에 만들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왔지만 나한테 그냥 기회를 주면 내가 정말 더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생각해본 디자이너 분들 저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뮤즈는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간만에 한국인으로서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제품들이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달 영감을 돌아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본 작업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건축은 기존 공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또 새롭게 확장을 했고 예술은 새로운 관점으로 시선을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문화유산을 오늘의 일상으로 가져온다든지 결국 좋은 창작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보다 익숙한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안목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달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또 여러분의 영감도 함께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달 더 재밌는 영감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든이었습니다.